인류가 거대한 대양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여 영구적인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 진정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물 위에 세워진 위대한 제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운하 시스템이 지닌 경이로운 공학적 비밀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운하 조성 사업은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100대 사건 중에서 24번째로 중요한 공학적 성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네덜란드인들의 지혜와 처절했던 투쟁의 기록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 암스테르담 지역은 암스텔 강이 하구에 위치한 거대한 습지였으며 농경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토양의 질이 매우 낮았습니다. 지질학적 조사에 따르면 이 일대는 두꺼운 점토층과 이탄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중량물을 지탱하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물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지반은 건축물의 붕괴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요인이었으며 네덜란드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공학적 대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도시의 상당 부분이 평균 해수면보다 약 2m 이상 낮은 고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침수 위협은 가장 치명적인 생존 문제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대홍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였고 바다로부터 육지를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사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였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바닷물을 막기 위해 거대한 둑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와스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 이름의 명확한 기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건설된 초기 댐은 암스텔 강이 유량을 조절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도시 확장을 위한 안전한 내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공학자들은 독일에서 수입한 소나무 말뚝을 지하 1m 깊이의 단단한 모래층까지 정밀하게 타격하여 박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왕궁의 기초를 지탱하기 위해서만 무려 13+59개의 소나무 말뚝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당시 기술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지하수 속에 완전히 잠긴 나무 말뚝은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부식되지 않고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축물의 하중을 견고하게 지탱합니다. 1612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도시 확장 계획은 헤이런흐라흐트와 카이저스흐라흐트 그리고 프린선흐라흐트를 중심으로 한 정교한 동심원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운하의 폭은 대형 무역선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평균 25m 이상으로 설계되었으며 수심 또한 화물의 하역을 용이하게 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총 연장 약 100km에 이르는 165개의 운하와 이를 가로지르는 1,281개의 다리는 도시의 모든 구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이 되었습니다. 수문의 개폐를 통한 수질 관리 시스템은 당시 유럽을 휩쓸던 전염병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반격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기상 데이터와 연동되었습니다. 매일 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약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강제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도시 내부의 수질을 정화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현대의 공학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17세기의 수리역학적 설계는 네덜란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토대입니다.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1962년 당시 운하 주변 거주자들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타 유럽 국가의 중심지보다 약 1.6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효율적인 물류의 성과였습니다. 운하를 통해 도심 깊숙이 들어온 대형 상선들은 물류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시켰고 이는 암스테르담이 전 세계 무역의 허브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데이터는 운하 바닥에 퇴적된 유물들이 400년 전의 글로벌 무역 양상과 시민들의 구체적인 소비 형태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고고학적 근거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공학적 독창성과 역사적 보존 가치를 인정하여 2010년 이 구역 전체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문명의 결정체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6,800채 이상의 역사적 가옥들이 원형을 95% 이상 유지하며 살아있는 박물관 역할을 수행하는 이 구역은 전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기록에 의하면 운하구역의 주민들은 높은 수준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협력을 통해 복잡한 수로를 관리해 왔으며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다리에 사용된 벽돌의 재질과 배합 비율은 당시 네덜란드의 발달된 화학공학 수준을 가늠하게 하며 현대 건축물 복원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산 벽돌은
특유의 저온 소성 공법을 통해 수분 흡수율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극대화하여 물속에서도 수백 년을 견뎌내는 경이로운 강도를 지닙니다. 운하를 가로지르는 주요 다리들의 아치 구조는 최대 1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당시의 마차 통행량을 고려한 최적의 공학적 결과물입니다. 도시 내부의 담수와 해수를 분리하는 폐쇄형 수역 관리 기술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생명선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기록된 천무에서 294년의 대대적인 운하 준설 사업은 당시 도시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공공자산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행정적 모범 사례입니다. 운하 주변의 나무들은 집안의 수분을 조절하고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생태학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이는 근대적 조경 공학의 효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해수면 상승의 위협 앞에서 400년 전 암스테르담인들이 보여준 선구적인 대처 방식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기술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 이 장엄한 공학적 기적은 인간의 창의성과 불굴의 투지가 만났을 때 어떠한 불가능도 현실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암스테르담의 운하 시스템은 단순한 도시 기반 시설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자연의 거친 환경을 공학적 지혜로 극복해낸 이들의 역사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신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